예, 취임 100일을 맞은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약 이행사항도 점검하고 새로운 계획도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분들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을 합니다. 사실 요 사이에 가족들과 관계된 좀 불미스러운 일로 잠시 대회 일정 취소하는 일도 있었지만요. 최근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남경필 경기도지사 불러보죠.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6일로 취임 100일. 맞은 소감이 어떠세요?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고민스러운 시간이었고요. 예.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취임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게 바로 연정이었어요. 야당 인사를 사회통합 부지사로 임명하겠다는 계획. 상당히 파격적인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계속 좀 늦어지고 있네요. 이 부지사 파견은 지금 10월 달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고요. 10월 안에 나머지 예, 10월 안에 결정을 하겠다고 어제 그제 그 야당 측에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예. 예, 그리고 연정 합의문과 인사청문회는 이미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 그 10월 안에 부지사를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어떤 분이 오케이 사인을 하신 겁니까? 합의된 분이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그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예. 그 파견할지 여부를 아마 조만간 그 결정을 하면 예. 인사 문제까지도 결정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결정이 되면 인사청문회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10월 달에는 가부간의 결정을 해주셔야 아마 정상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바로 임명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군요. 야당 쪽에서 뽑아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거군요. 네, 이거는 이제 인사권을 야당에게 넘겼기 때문에 예. 야당의 몫입니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뭐 백원우 전 의원, 이기우 전 의원 이런 분들. 그분들 중에 나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애초에 이제 이 국회 쪽에서 특히 경기도당에서 이걸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예. 아니면 경기도의회가 주도권을 잡을지 사실 이게 팽팽하게 맞서서 좀 시간이 지연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가닥이 지금 도의회에서 연정의 파트너십을 도의회에서. 갖는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10월 안에는 이 연정 부지사가 야당 쪽 인사 중에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가부간에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잖아. 최근에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이거 올릴 테니까 지방세수 부족분 좀 메워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네. 남지사께서는 최근에 반대 의견 내셨더라고요. 어떤 그 지방재정 교부 문제요. 주민세, 자동차세 이거야 인상.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복지 문제를 과연 중앙의 사무냐, 아니면 국가의 사무냐를 놓고 지금 계속 이게 이제 갈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만 하더라도 이제 보육료 양육수당을 중앙정부가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 상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청들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사회복지 비용 문제를 정부에서 할지 지자체단체장 및 교육감이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보육료 얘기를 먼저 답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주민세,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 여쭤봤는데. 주민세, 자동차세 문제요? 보육료 얘기를 좀 먼저 하죠. 제가 그 얘기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지금 전국의 영유아 부모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문제가 이 보육료인데 왜냐하면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우리 이제 더 이상 돈 없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하는 거 내년에는 못 하겠다 선언을 해버려서 말이에요. 경기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국가가 됐던 뭐 지방이 됐던 부담을 해야죠. 국민들께 약속한 거니까. 근데 지금 서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손 미루는 건데. 서로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온 나라의 이 이슈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토론해야 된다. 안 할 수는 없죠.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럼 경기도는 내년에도 반드시 보육료 이대로 지원할 생각이다. 그렇게 합의를 해내겠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경기도 역시도 지금 0세에서 2세 보육료를 지금 중앙정부가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예. 예, 그거 해야죠.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 지금 교육청 쪽 입장은 조금 또 그거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교육청과
경기도는 또 다른 사무를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각자가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나이로 지금 갈려 있고 하기 때문에. 0세에서 2세는 이제 저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3세에서 5세까지인가요? 거기는 이제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건데, 예. 부모들이 이거를 안 느끼기에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근데 누가 부담할까를 놓고 지금 사실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누가 할지에 대해서 정말 국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이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은 있으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료 얘기. 주민세, 자동차세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이 지방세 올리는 네. 문제. 지방세수 부족하니까 어쨌든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앙정부 입장인데 반대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대놓고 이렇게 찬성하고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차원이고요. 이게 담배값 인상되면 오히려 이제 개별 소비세가 신설이 돼서 이 국세 지방세 재원 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지방세인 주민안전세 신설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안전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잘 지방의 건의들이 잘 안 먹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흡연율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실제로 실효를 거둘지도 사실 의문이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 아니 도지사들이 애초에는 좀 올려달라고 요구해놓고 이제 와서 말 바꾸게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이게 결국은 이 담배세 중에 국세 비율은 지금 38%에서 56%로 올라가고요. 맞아요. 예. 지방세 비율은 62%에서 43%로 떨어집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알겠습니다. 지방에는 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만나고 있습니다. 개헌 얘기 잠깐만 좀 여쭙고 가죠. 요 사이에 개헌이 큰 이슈인데 경기도지사이기도 하시지만 또 영향력이 큰 정치인으로서 개헌 문제 어떻게 보세요? 개헌은 해야죠. 지금 권력구조 이대로 놔둬서는 국가가 정말 어떻게 치유하기 어려운 갈등 문제 이거 그냥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개헌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번 정기국회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저는 갈등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뭐 내년 초가 되면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개헌특위 구성이 될 거고요. 개헌 논의는 안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논쟁 벌이기보다는 이 민생 살리기 하고 내년 새로 시작하는 1월 달부터 개헌특위 또 우윤근 의원이 또 대표적인 개헌론자세요. 이번에 민주당. 그렇긴 한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좀 늦는 건 아닙니까? 이재호 의원은 반드시 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까지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시던데요. 아니 뭐 특위 구성이야 뭐 조용히 합의하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사실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내용은 선택의 문제이고요. 또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에서 실현하고 있는 이 분권형 도지사제처럼 사실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여야 합의나 갈등 줄이는 건 상당 부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면서 이 개헌의 제도를 논의하면 저는 충분히 도입할 수 있고 이것 역시도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개헌특위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뭐 구성하는 게 어렵겠느냐 시작하자 이런 입장이시네요. 논의는 저는 새해부터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논의 자체는 새해. 다른 이슈들이 묻힐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법안 처리도 안 되고 예산 처리도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런 거 해놓고 하자는 거죠. 새해 돼도 뭐 상황 이슈들 터지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통령도 뭐 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예산이나 이런 거 다 해놓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봤자 이제 2달 차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헌특위 정도 합의해놓고 새해부터 논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100일 취임 기념으로 오늘 첫 순서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남 지사님. 네. 조금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청취자 3819님 외에 여러분이 질문을 주셔서 직접 좀 답을 해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아들이 군에서 가혹행위에서 재판받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2년으로 일단락이 됐고 공개 사과도 하셨지만 비판은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오늘 나오신 김에 한 말씀 하실까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들이 한 잘못은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고요. 예.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정이 더욱더 깊어진 것, 그것은 다행스러웠던 일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고요. 예.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처음 조사 과정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잘못 인정하고 사실 인정한 거는 저는 그래도 정직하게 했던 것만큼은 아버지로서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배낭 메고 독일 방문하는 이런 좀 특이한 일정도 잡으셨더라고요. 잘 다녀오시고요. 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 남경필 지사였습니다.